군수님은요, 군민과 사랑에 빠지신 분입니다. 저도 군수님을 따라서 군민을 좀 더 열심히 사랑하고 또 청양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청양은 인구가 적은 곳이지만 지역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청양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청양맨 김동군 군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군수님은요,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직원들이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군수님 덕분에 저희가 청양군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파이팅!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이 시간. 오늘은 청양군에 위치한 청양혁신 플랫폼 와유에서 김동군 청양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지난 한 해는 우리 청양군의 입장에서는 네. 이 수해라는 아픔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 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해를 맞았는데요. 금년은 청룡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네. 청룡이 새로운 시작과 변화 또 이 성장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금년 한 해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룡의 기운으로 좀 어려움 다 극복하시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 청양혁신 플랫폼 와유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2019년대 행안복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네.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우리 이제 지역 활성화재단의 사무실로 사용하겠지만 1층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회의도 하시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아주 공동체 회복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도 더욱 활성화될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뷰에 앞서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고 왔거든요. 네. 직원분들께서 소통할 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군수 되고서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너무 업무적이고 딱딱하고 심지어는 무섭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평생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업무적으로 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업무적인 건 업무적이지만 그래도 좀 가슴으로 따뜻하게 직원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의 표정을 보니 군수님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재선에 성공하셔서 이제 네. 민선 8기가 접어든 지도 꽤 오래가 지났는데 예. 좀 많이 바삐 활동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은 어떠셨나요? 우선 지난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청양군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네. 2년 연속 재난지역 선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하나 돼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좀 안도하는 것이 네. 전에는 재난지역 선포가 된다 하더라도 이 공공시설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은 굉장히 높아서 80%까지 줬는데 네. 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거든요. 농약대, 대파대 이 정도였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건의를 해서 네. 농약대, 대파대하고 배가로 인상이 됐고 근데 보험 사정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 수해로 인해서 농기계라든지 네. 각종 농기재재가 피해를 봤을 때 네. 국가 보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57개 품목에 대해서 국가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다행이네요. 상당한 보상이 되고 있고 네. 또 우리 도와 또 협의해서
그 전체 피해액에 예를 들어 보험료, 뭐 이렇게 국가 지원금 이걸 뺀 차액이 있거든요. 네. 그 차액은 또 우리 도비와 군비를 통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좀 안도하고 좀 좋아들 하시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민선 7기 이후에 네. 많은 사업들을 청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의 결과물들이 오롯이 이 지역과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한번 좀 점검해보고 네. 또 앞으로 방향도 좀 설정해보고 또 그 이외에 우리 지역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역 주민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신지는 차차 인터뷰를 하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청양군이 이 충청 15개 시도군 가운데 좀 가장 네. 낮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아마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문제는 비단 우리 청양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아마 고민을 좀 하고 네, 있는데, 전국적인 문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82명이에요. 돌아가는 수는 520분입니다. 이렇게 자연 감소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또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38%, 39%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자연 감소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우리가 2019년도에 2021년도죠. 행정부로부터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일정한 몇 개의 분야만 변한다고 인구 소멸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자치단체에서 쓰는 수단들이 뭐냐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저는 행정의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어린 아기의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부터 어른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로 볼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구 소멸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좀 좀 심도 있게 아니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몇 개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민선 7기 이후에 새롭게 공공기관을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만드는데 네. 3개를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 공공기관 3개 모두 우리 청양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어떤 기관인가요? 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또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네. 충청남도 학생건강증진 영양체험관 이렇게 모두 유치를 했고, 또 현재 소방복합시설이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산업단지도 또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2026년부터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들어갈 텐데 현재 인허가 절차로 내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있고요. 산업단지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4,400억 정도를 확보를 했어요. 그 예산이면 각 분야별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좀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네. 저는 아마 우리가 인구 3만인데 그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고 또 증가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 발전하는 청양군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또 청양군 하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청양군 푸드 플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건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푸드 플랜은 우리 중소 영세농을 위한 정책입니다. 네. 우리 농업 인구의 한 70% 정도가 중소 영세농이에요. 지들이 이제 목표는 2027년까지 월 소득 150만 원 농가 1000농가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50농가 정도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중소영세농이기 때문에 대농같이 막 이렇게 크게 규모화된 영농이 아니라 네. 이 소규모 영농이거든요. 소량 다품목을 주로 많이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인데 네. 소량 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획 생산 체계를 갖추는 문제에서부터 또 그들이 유통이라든가 이 마케팅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지원해주는 산지의 유통이라든지 가공 시설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소비지 마케팅을 도와주는 건데 산지 가공 시설로는 우리가 먹거리 종합 타운을 지금 했어요. 거기에는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뭐 물류센터 해서 지금 7개 시설이 입지해 있거든요. 네. 완공시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산지 시설로는 우리가 대전 학화동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대전 지역의 화학연구원이라든지 첩수청 이런 공공기관에 우리가 식재료를 납품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연간 한 100억 정도의 판매를 목표로 지금 한 80억, 9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거의 목표 달성이 예, 금년이면은 뭐 저희들이 목표는 달성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전에는 이 먹거리가 그냥 우리가 뭐 값이 좀 싸고 네. 아니면 보기 좋으면 그게 좋은 농산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담보해서 나갈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안전한 먹거리라면 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패할 확률도 많고. 근데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세요라고 하면 농민들 하겠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가격 보장제라는 거를 새로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이제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네. 어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친환경 배추를 생산하는데 한 포기에 10,000원이다. 네. 그죠? 뭐 이렇게 생산비 뭐 이런 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10,000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적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네. 시중 가격이 그보다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원, 10,000원이다, 5,000원이다. 네. 5,000원 갭이 생기잖아요. 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안전한 먹거리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한 먹거리는 저희들이 그 우리 산지 여기 먹거리 종합 타운 내에 안전성 분석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모두 안전성 분석센터 검사를 해, 잔류농업 검사를 한 400여 종 검사를 해서 네. 거기에서 통과된 농산물은 우리가 군수가 품질 인증해서 판매하는 군수 품질 인증대를 좀 도입을 해서 아마 이것도 지가 전국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푸드플랜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시스템은 우리가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네, 이 농민분들이 더욱더 이 군수님과 또 이 군정 정책이 든든할 마음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여하시는 농가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출하하잖아요. 신선한 농산물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대도시에 이렇게 매장에 우리가 출하를 하면 판매하는 대로 이 그날 이게 통장에 이렇게 입금이 되거든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그 수익이. 재미가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고 정말 굉장히 덜 좋아들 하시죠. 네. 그래서인지 2023년 지역 먹거리 지수 측정에서는 청양군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셨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건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우리가 먹거리 지수 평가를 매년 하는데 고전에는 우리가 최우상을 받았죠. 20년, 21년, 네. 22년, 24년 우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을 받은 것이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푸드플랜 정책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거고요. 네. 이건 전국에서 우리 기초지자체단 단체 모여서 1년이면 한 100여 해에 이렇게 제 벤치마킹을 좀 오고 있고 네. 우리가 아주 시스템으로는 완벽하게 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청양군 농민분들을 위한 정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청양군만의 경쟁력 있는 또 경쟁력을 갖춰서 눈에 띄는 성과들도 많이 이뤄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모 사업도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도 많이 선정이 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규모화된 그런 사업들의 추진 방식이
탑다운 방식, 위에서 그냥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바텀업 방식이에요. 시군 자치단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에 그 사업을 주거든요. 네. 저희가 한 208건에 4,427억 정도를 했어요. 아마 네. 전국에서 우리 청양군만큼 공모사업을 많이 한 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뒀다는 기관 3개를 다 모두 청양에 네. 위치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타 시군과의 경쟁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각종 그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먹거리 종합타운 등의 공모사업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관광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타 시군 또는 타 시도와 경쟁을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들이 한 4,400억 원 넘는데 네. 저는 이 사업이면은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꼭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네,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2024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뭐 욕심껏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있어요. 당초에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해 있었는데 네. 공주시가 일부가 그 세종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네. 이게 위치가 지금 세종시에 가 있어요. 충청남도 어디엔가는 새롭게 산림자원연구소를 지금 새롭게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일단은 그것도 응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 내 5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꼭 청양에 맞는 저는 사업 우리가 연구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말씀드린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거든요. 네. 비공명일에는 한 22만 평 수소특화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업 유치예요. 네. 진짜 우량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는 문제인데 금년부터는 그 산단 조성은 물론이고 기업 유치하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우리가 반려견들을 쓰는 놀이공원, 네. 또 어린이 놀이공원,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이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예. 다 신경을 써주고 계신데 더욱 발전하는 청양군의 미래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군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예. 만나봤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을 궁금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군수님, 2024년도에는 어떤 청년 정책이 추진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추진 방향을 잡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도인가에 청년회로 선포를 하고 청년 정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가다듬었는데 전 청년의 문제는 가장 크게 3가지로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첫째는 주거의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의 문제, 세 번째는 그 문화 공간의 문제인데 주거의 문제는 우리가 쉐어샵 하우스라든지 또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분양을 할 때 청년들한테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매년 5채 정도의 빈집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거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될 것 같고 일자리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일자리와 관련된 일이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젊은 농부들에 대한 정책이거든요. 우리 도립대학교인데 도립대학교가 금년에 스마트 팜 학과가 다시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좀 수용을 해서 그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공간의 문제는 우리가 청춘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문화
또 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아마 그곳이 우리 청년들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정선면에 살고 있는 박정기입니다. 올해 청양군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며 타시군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청양군으로 온다면 어떠한 지역 발전이 있을 것이며 또 군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타시군보다 더 나은 청양군만의 강점 그리고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산림자원의 연구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고온식물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데 그 고온식물은 일대를 매입을 해서 그곳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산림자원연구소 우리가 충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청양이 적지다. 그리고 교통도 또 중심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꼭 전 청양에 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과 함께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꼭 산림자원연구소가 우리 청양을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청양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변화가 각 분야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를 들어 지금 청년 정책에서부터 또 농업 문제도 변화가 있었고 또 관광도 그렇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전국 최대 규모의 108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또 유치를 했고 또 민간 아파트, 민간 골프장을 유치를 해서 아마 새롭게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변화할 수 있는 그 눈으로 느끼는 것이 그동안에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역에서 타워크레인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날 곳곳에서 우리 타워크레인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청양의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공직사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정말 일 중심으로 또 공무원들의 사고나 이러는 태도가 아주 긍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 큰 자산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돈곤 청양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이 청양,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이 청양 하면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먹을거리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군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명소가 있다면 어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청양은 정말 볼거리 또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관광 자원으로는 이제 칠갑산이 있거든요. 그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장호, 또 칠갑포, 그다음에 장곡지구, 또 그 옆에는 우리 얼음 분수식지로 유명한 알프스 마을, 또 이쪽에는 그 고운식물원 이런 많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아마 청양하면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실제 그렇고요.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자원이 관광지면 어디냐면 아무래도 좀 칠갑산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칠갑산 어떤 매력에 빠지셔서 칠갑산이 해발 한 561m 정도 돼요. 네. 그런 99개의 이 계곡으로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계곡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누구나 등산하기 아주 쉬운 그런 또 친근감 있는 그런 산이고요. 네. 아마 많은 우리 그 등산객들이 지금 청양을 찾고 있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칠갑산을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다 욕심은 있지만 우리 칠갑포가 또 있어요. 이 칠갑포에는 우리가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칠갑타워 전망대를 새롭게 짓고 있는데 전망대 6층 건물인데 거기는 3, 4층에는 우리 영상관입니다. 이게 사면이 영상으로 해서 좀 액티브한 그런 영상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5층에서 이 스카이워크 한 100m 정도 그것도 엘리베이터 놓고 이 물에
수상 레저 시설 각종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것이 완공이 되면 청양군을 대표하는 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관광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많은 분들께서 이 칠갑산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이끌어날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혀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광 인프라 자원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청양이라는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민박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많은 그때 유동인구를 늘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자원을 풀 가동을 해서 한번 500만 명 시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양군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파크 골프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잘 조성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충청남도 파크 골프예요. 지난해 3월에 충청남도지사 또 저하고 대한파크협회 회장님하고 이 셋이 협약을 맺었거든요. 여기는 108월 규모, 108은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화천에 한 54월 되는 그 2배 되니까 108월 규모의 골프장을 짓고 또 지도자 연수원을 짓겠다 이제 이렇게 협약을 제대로 해서 현재 그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7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이죠. 금년 7월에 착공 2025년 내년도 말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바로 그 앞에 한 200실 규모의 골프태도도 짓고, 그다음에 식당, 카페, 농산물 판매장 뭐 이런 부대 시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골프도 즐기지만은 또 주변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우리 값싸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도 구입하시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청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청양군의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3.5%로 나타났다더라고요. 꽤 높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 자살이 이 비율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인구 10만 명당 이게 기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3만 명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10만 명에서 자살이 한 명 나거나 3만 명에서 한 명이 발생하나 똑같은 프로테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청양군이 자살 비율이 조금 높았어요, 사실은. 2020년인가요? 우리 15개 시군데 14위였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한 3위, 4위 이렇게 좀 많이 앞당겨졌고요. 우선 자살의 원인이 이제 대개는 고독사예요. 혼자 계시기 어렵고 몸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인 돌봄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갖다 전국에서 저는 청양형 노인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인 돌봄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심마을 해서 또 지정을 해서 그 우형군에 있는 분들을 또 보살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고 자살률은 좀 더 지금 주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자체마다 또 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 청양군의 주민분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거든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2018년도에 처음 군수 취임하고 나서는 우리 의료원에 전문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군 복무 대신 하는 공중보건의료다가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서비스 질이 아주 좀 형편없었다고 할까? 예를 들어 배 아픈 데가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료원 그 이후로
의료원에 좋은 의사들을 채용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의사 채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렵게 해서 지금 7분의 전문의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시설도 2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그 현대화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원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죠. 네. 그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못했어요. 왜냐 의사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건강검진을 다 합니다. 그 6대암 검진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암 검진 수검률을 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네. 대개는 우리가 전국의 253개 의료원 중에서 평가하면 250등. 충청남도 15개 의료원 중에서 만년 15등 꼴찌였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지난해 평가에서는 253개 전국 253개 의료원 중에서 3등 했습니다. 평가에서 암 수검률 3등. 굉장한. 충청남도 15개 의료원 중에서 1등을 했고. 놀라운 변화죠. 네, 굉장한 의료- 성과네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어떤 의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 네. 다만 이제 지금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안과 의사가 좀 없어서 네.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의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안과 의사를 저들이 좀 백방으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안과 의사를 좀 모셔와서 국민들이 그 의료 서비스를 좀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5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내세우셨는데요. 이 자족도시 기반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5만 자독제 저는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령화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구가 3만인데 어떻게 5만을 만들겠냐.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그냥 인구 5만은 이렇게 미래 비전입니다, 우리가. 5만이라는 수치에 얽매일 건 아니고. 네네. 다만 지금 3만의 인구를 3만 5천, 4만으로 자꾸 늘려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산업단지들마다 공공기관 유치하고 뭐 골프장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또 행정의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그래야 외부에서도 많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네.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균형 있는 행정 각 분야의 성장을 좀 이뤄내서 많은 분들이 청양 오면 아 정말 편하고 좋은 곳이요 라는 인식을 심어줬을 때 그래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다양한 정책들이 잘 추진된다면 이 인구가 그렇죠.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각각의 사업, 정책 하나하나가 따로따로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체를 어떻게 융복합해서 시너지를 낼 거냐. 이게 지역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려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네. 이 청양 군정을 이끌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우리 농업 문제는 이제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양군이 작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군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업 이제 투트랙을 가고 있어요. 규모화된 영농은 우리 7간 마루를 통해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해서 또 판매를 소득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푸드 플랜이거든요. 네.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 욕심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2020년까지 천농가 150만 원 월 소득 150만 원 천농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좀 갈 길은 좀 멀거든요.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리가 고령화율이 높잖아요. 그 노인 복지 문제를 어떻게 좀 시스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 돌봄 서비스죠. 우리가 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행정 또 기관이 거기에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그 의사 간호사도 배치를 해서 어떤 거기 입주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 좀 돌보고 또 체력 단련실 또 카페 각종 동아리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우리가 10실을 확보했는데 그게 어떤 실이냐면은
예를 들어 혼자 살다가 또는 두 분이 살다가 장기간 입원하다가 집에 가면 굉장히 썰렁하고 그렇잖아요. 네. 임시 거기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더 치유도 하고 그다음에 집도 좀 안정적으로 돌보면서 안정이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게 복지부나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모델을 굉장히 높이 하고 있고 앞으로는 고령자 복지주택, 청양형 고령자 복지주택 보급하겠다 이렇게 또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촌 협약을 통해서 427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네. 그 예산으로는 각 읍면에 돌봄센터를 질 겁니다. 그 돌봄센터 어린애에게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거기서 그 각종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들이 또 교통수단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을 각 읍면에 버스 한 대씩을 배차해서 마을과 마을을 순회하면서 모셔오고 또 모셔야 되고는 그런 시스템이니 그러니까 이 의료원, 그다음에 고령자 복지주택, 농촌 협약 이게 세 개의 큰 축으로 해서 돌봄 사업을 좀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자. 어린애에게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해서 소외되거나 또 누락되거나 그런 분이 없이 또 어디에 살건 어떤 그런 그 소외되거나 아니면 차별받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촌형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게 두 가지 제 꿈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나니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군수님께서는 행정을 이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를 꼽으시겠어요? 글쎄 기억이라기보다도 네. 전 보람이라고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초단체는 이 단위가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또 보람이죠. 네. 예, 예를 들어 농업 문제 아까 말씀드린 농업 문제 하나 이 중소년 영상들이 후대한테 참여하면서 조금이라도 소득이 되고 하니까 참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군수로 뿌듯하고 또 의련이 변함으로써 국민들 만족감을 높일 때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같은 맥락에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끼셨을 때도 그럴 때죠. 지역 주민분들의 만족도와 또 이어지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군수님만의 행정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늘 우리 국민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대는 누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다. 네. 군수가 의회가 절대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대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문제는 농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산업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가야 되고 복지는 복지 종사하는 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함께 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좀 지속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은 의미가 없다. 예, 그러려니까 또 현장 행정을 좀 강화해야 되고요. 그게 저 기본적인 행정의 철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가 들면서 이 청양 군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청양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청양으로 많이 오십시오. 네. 이 청양군 2024년 축제들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청양군의 대표 축제가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입니다. 네. 예, 고추 구기자는 우리 청양의 주산 특산물이기도 한데 네.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청양군이 좀 지대가 높아요. 분지입니다. 네. 그게 밤과 낮의 일교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도 좀 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사람 맛이 나잖아요. 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당도가 높고 아무래도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푸드 플랜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고추 구기자 축제를 더 좀 잘 좀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칠갑산 밑에 장곡사 밑에 우리가 장승공원이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장승공원이 있는데 네. 매년 4월에 장승축제가 거기서 열리거든요. 아, 4월에. 예, 장승축제 있고 또 우리 10월에는 또 칠갑 문화제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마을에 또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알프스 마을 네. 거기에는 1년에 한 4, 5만 명이 오거든요. 네. 관광객이 얼음 분수 축제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사계절 모두 각 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군수님께서는 올해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거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산림자원연구소 꼭 청양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산업단지 조성. 정말 우리 한 기업 유치에 집중을 해서 네. 산단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에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죠. 분야별로 말씀드린 대로 또 해야 될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네, 청양의 미래를 더욱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뷰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어떠셨나요? 글쎄, 우리 청양군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좀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고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행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김돈곤 청양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더 살기 좋은 청양군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수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하나 돼서 그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청룡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너무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룡해 금년은 모두 건강하시고 또 발전하시고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